안녕하세요. 주식의 살린의 대표 맡고 있는 김재현입니다. 앞 세션에서, 감사합니다. 예, 앞 세션에서 너무 많은 좋은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해주셔서, 저는 이제 기술 쪽에 조금 초점을 맞춰가지고 자료를 준비를 좀 했는데, 이렇게 그 앞 자료에 비해서 조금 빈약하지만, 제가 아는 만큼 전달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가 아까도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이제 각자 머릿속에 담고 계신 부분들이 다 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 형상에 대해서 그 속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나중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차이점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질문을 좀 해주시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로드맵 그리고 이제 현재 저희가 제공받거나 제공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만간 여러분들이 접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특이점이라 그러죠. 아직은 이제 과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일상화되는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인터넷이 그리고 모바일이 일상화되듯이 일상화되는 시점이 되려면 필요한 이제 특이점이 있을 겁니다. 그 특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미래와 좀 현실적으로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근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아까 많은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금방 이해하실 것 같긴 한데 저는 저희 나름대로 이제 정의를 해본 게 우선 아직 AR이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들 모바일 폰을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지만 실제 업무나 실제 생활에 많이 활용되지는 않죠. 하지만 그 VR 쪽에서는 조금 더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물론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초등학교 저학년 로블록스를 쓰거나 제패드를 쓰는 친구들은 이제 많이 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저는 이제 소셜 VR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소셜 VR 플랫폼은 즉 가상 세계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플랫폼은 이제 지금 로블록스도 그렇고 제페토도 그렇고 많이 나와 있고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AR 기술 그리고 MR 혼합현실 기술, AI 기술이 좀 더 접목이 되면 소셜 XR, 뭐 소셜 여기서 소셜은 이제 멀티 유저라고 뭐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명의 사용자들이 그 가상 또는 증강현실 또는 혼합현실 공간에서 뭔가를 하는 플랫폼이 되겠죠. 아직은 소셜 XR 플랫폼이 뭐 이렇게 막 나와 있거나 확산되지는 않습니다. 뭐 미국의 이제 스페셜이라는 회사가 이제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 일부 적용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블록체인하고 AI 기술이 좀 더 접목이 되면 메타버스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블록체인이 필요한 이유는 디지털 경제에서 이렇게 카피를 하고 제가 저작을 만들어 아까 뭐 제페토도 그렇고 로블록스도 그런데 어떤 이제 옷을 가상의 이제 옷을 만들어서 이렇게 아바타 곁에 입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옷을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할 때 그게 카피가 되면은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실제 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NFT라고 그러기도 하고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적용이 돼서 실제 경제 활동이 일어나면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살리는 지금 소셜 XR 플랫폼 정도에 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저희가 접할 수 있는 XR 기술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뭐 여기 이제 쭉 보시는 것처럼 주로 이제 HMD 단말, VR 단말이 이제 주로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AR 단말도 이제 출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엔리얼이라든지 또는 MR 단말로는 홀로렌즈 2도 이제 쓸만합니다. 근데 무게와 사이즈 가격은 이제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성능과 해상도는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거는 이렇게 VR, AR이 이제 그 분리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즉 VR 단말 또는 AR 단말로 이제 호칭을 부르고 있는데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MS 저기 홀로렌즈 2를 이제 MR 단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듀얼 모드, 즉 하나의 단말로 이렇게 VR 형태의 메타버스에 접속을 하거나 또는 AR 형태의 메타버스 접속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뭐 이건 이제 저의 예견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의 단말로 이 두 가지 또는 AR, VR 또는 MR 이런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 기기가 발전돼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그런 게 이제 언제 오느냐? 뭐 사실 퀘스트 2가 많이 팔리고 있지만 아직 퀘스트 2 써보신 분 있어요? 예, 많지는 않으시죠. 몇 분 되시네요. 이게 아직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와닿지는 않으실 텐데, 뭐 향후 2, 3년 내에는 쉽게 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뭐 또 그래야 이제 저희 같은 회사들도 이제 성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느끼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빨리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요.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안경 형태의 이제 단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현재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배터리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 무게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 안경을 쓰는 저같이 안경을 쓰는 사람한테는 이제 또 안 맞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즉 아직은 해결을 다 하지 못한 게 현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아졌다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메타버스를 만들려면 누군가를 만들거나 또 누군가를 이제 사용을 하거나 이제 해야 되는데요. 또는 누군가 만들어 놓은 메타버스, 즉 그 세계에 들어가서 나만의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또 거기에 이제 나만의 서비스를 이제 넣기 위해서 뭔가 개발도 해야 되고 그 개발자를 이제 같이 일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때 필요한 것들이 유니티하고 언리얼, 오픈 XR 같은 이제 이런 개발 플랫폼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대체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저희는 이제 주로 유니티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이제 고품질의 이제 메타버스가 되려면 이제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는 데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웹 기반이라든지 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는 이제 좀 더 표준화돼서 여러 단말들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오픈 XR 기술을 도입을 하고 그걸 활용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아바타들 뭐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뭐 저는 이제 한 4가지 정도 분류로 이렇게 나눠 봤습니다. 이제 진짜 저를 닮은 아바타를 필요로 하는 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 굉장히 징그럽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제페토 형식의 아바타로 가지고는 이제 업무용 활용하기에는 좀 이렇게 간지럽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즉 굉장히 개인적인 테이스트가 이렇게 다르고 그리고 또 이 각 사용처에 따라서 이게 또 원하는 것들이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실물에 가까운 아바타 그리고 좀 닮긴 했지만 어쨌든 약간 카툰식의 귀여운 아바타 그리고 아예 카툰 형식의 캐릭터 아바타들도 필요로 할 거고, 실제 사람이 이제 홀로포트라 그러죠. 그러니까 국내에 아주 기술력이 우수한 더블미라는 회사가 만들고 있는 이제 기술인데요. 그러니까 제 자신의 3D 모습을 그대로 실시간으로 상대편 공간에 이제 뿌려주는 홀로포트들도 또 아바타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나눠봤고요. 여기에 저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기술이 필요합니다. 즉, 이 카툰 아바타는 이 사람이 이제 직접 수작업으로 제작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제작 툴 가지고도 쉽게 만들기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카툰 형식의 그 아바타들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3D 휴머노이드 아바타 파일 포맷을 표준화를 했고, 그걸 가지고 저작 툴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다양한 만화 캐릭터의 아바타를 3D로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심지어 사용자들도 참여를 해서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팔 수 있도록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고 국내는 아직은 이제 그런 플랫폼이 있지는 않은데요. 물론 제페토 같은 경우가 뭐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페토는 조금 더 다릅니다. 제가 지금 만나기도 어렵긴 하지만 이제 지금 네이버 제티에 김대욱 대표가 이제 사내벤처 팀장 시절에 이제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페토 아바타 제작에는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각 부위별로 수많은 조각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인공지능이 인식한 것들과 가장 가까운 조각을 찾아가지고 이제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사진을 찍으면 굉장히 닮은 아바타를 이제 만들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기술도 높고 그 다음에 또 많은 그 파츠라 그러죠. 이제 눈썹 모양, 이제 헤어스타일, 코 모양, 그리고 입술 모양,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이제 그 파츠 컨텐츠를 제작을 많이 했어요. 물론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로 하고. 그게 매칭이 되기 위해서 이제 인식하는 것도 있지만 매칭을 시켜주고 그거를 다시 재조립해서 하나의 아바타로 만들어주는 것도 이제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기술입니다. 그럼 이제 맨 앞에 있는 그 나를 닮은 아바타에 대한 기술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제가 모르는 기업들을 빼고 나면 한 서너 군데가 굉장히 조금 이렇게 사용할 만큼의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회사들이 이제 서너 군데가 있습니다. 이제 그 회사들이 제 얼굴을 보고 이 보이지 않는 옆 또는 뒤통수 부분을 이 인공지능으로 이제 3D로 이렇게 자동으로 렌더링을 그려주고 그리고 그게 움직이는 몸과 맞춰줄 수 있도록 그렇게 파일 형태로 이렇게 자동으로 제작해주는 기술을 계속 학습을 시키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제 요거에 대한 뭐 강의를 하러 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이 겉모양을 닮은 아바타를 3D 아바타를 사진으로부터 또는 이제 촬영한 물론 사진이죠. 사진으로부터 이렇게 사용자 사진으로부터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과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아바타에 제가 말을 하면 이 말을 인식을 해서 이 입모양을 거기에 맞게 이렇게 계속 적용해주는 또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따로 또 있어요. 물론 한 회사가 같이 할 수도 있지만 전문성으로 보면 또 다른 회사가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표정까지 바꿔주는 기술도 또 따로 개발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전 세션에서 잠깐 접하셨던 메타휴먼, 뭐 뒤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죠. 메타휴먼 진짜 이런 것들보다는 제가 아닌 전혀 없는 사람의 얼굴을 만들어주는 기술도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제 이런 아바타 하나만 봐도 다양한 기술들이 이제 필요로 하고 또 개발이 돼 가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는 아직 안 되지만 이제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아바타의 표준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즉 어떤 회사가 아바타를 만들면 이 몸 뼈대와 이 사이즈, 비율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아바타 파일에 대한 어떤 표준을 만들어 놔야 저희가 만드는 서비스에 제페토 아바타를 그냥 가져와서 사용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는 아직 그런 표준화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뭐 저희가 진행을 하다가 좀 허들이 있어서 좀 중단이 돼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일본이나 미국에는 이제 저렇게 표준화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립적인 플랫폼, 제페토 같은 플랫폼에서 아바타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상 공간과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실제로 다 제공하고 있는 독립된 그 세계가 있지만
이 저런 아바타를 가져다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여러 메타버스 서비스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런 아바타에 대한 파일 포맷에 대한 표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상상해 보시면 내가 업무용으로 이걸 내 아바타를 만들어 쓰고 또 저기 가서 어떤 놀이로서 아바타를 또 만들어 쓰고 아바타가 여러 개가 이제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그 아바타를 그거는 이제 개인의 선택의 문제인데 해당 아바타를 다른 서비스에 가져가서 쓰고 싶기도 하잖아요. 뭐 그런 경우에 필요로 한 거죠. 그리고 가상 공간은 뭐 다 대부분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CG 기반의 가상 공간이 되겠지만 국내에 이제 티랩스 같은 회사가 제공하는 기술을 활용하면 실제 공간, 여기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세미나 공간을 실제로 촬영을 하고 실측을 해서 이게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지고 그게 메타버스에 적용이 되면 실제 그 실사 기반의 공간이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CG보다는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요. 실제로 그 그래픽 디자이너가 손수 그리는 CG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촬영을 해서 만드는 실사 기반의 공간이 비용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경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러 하는 데들이 꽤 있습니다. 360 카메라로 이렇게 촬영하면 이 실사 기반의 배경을 보여줄 수는 있는데요. 그거는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즉 공간감이 없는 거죠. 그냥 제가 있는 그 지점 위치를 기준으로 이렇게 스피어로 둥근 세 개의 벽면이 실사 360 이미지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실제 공간을 실측하고 그것들을 촬영해서 3D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아바타처럼 어떤 서비스에는 CG 기반이 훨씬 맞고요. 또 어떤 서비스에는 이렇게 실사 기반 3D 공간이 필요로 한 데들이 있습니다. 뭐 이게 혼재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동작, 실제 동작을 그 아바타에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아직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이 모션 캡처 그리고 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모션 캡처를 좀 더 쉽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좀 더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은 시도를 하고 있고 영화 VFX에서 활용되던 것들이 이제 이쪽 그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AI 이전에 AI 인공지능이 적용되기 이전에 당연히 처음 물리적인 어떤 움직임에 대한 캡처,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내야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모션 캡처 장비들이 출시되고 있고요,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전시 수트 형태도 나오는데 물론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제페토 같은 공간에 들어가서 내가 움직이면서 뭔가 친구들하고 대화하고 놀기 위해서 저 전시수트를 입지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목적에 적용이 되는 군부대에서 이제 훈련을 하거나 이럴 때 이제 이런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수트까지는 바라지 않고 나의 손 모양, 손가락 움직이는 게 이제 적용이 돼서 가상 키보드로 뭔가 이렇게 뭐 입력을 하거나 하기 위해서 하겠다 그러면 장갑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즘 이제 단말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퀘스트 같은 경우는 핸드 트래킹이 핑거 트래킹까지 되는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되는 것들이 있고 이제 뭐 관절에만 이렇게 적용을 하면 전수트보다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많은 데이터를 정보를 전달해서 실제 제가 움직이는 형태를 아바타가 그대로 재현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고요.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전수트를 대체하기 위해서 AI 엔진과 일반 카메라를 이용해서 좀 더 저렴하고 좀 더 이렇게 접근하기 쉽도록 그리고 좀 더 사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기술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카메라를 쓸 수도 있고 이제 키넥트 같은 이 공간 뎁스 렌즈가 있는 것들을 이제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션 캡처만 해도 이렇게 여기 표시가 안 된
형태의 모션 캡처 장비들, 손가락 움직임이라든지 팔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꽤 많습니다. 뭐 한 수백 종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디바이스들이 여러분 집에, 여러분 손에 아직 없으면 아직은 이 메타버스가 일반화되진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메타버스 서비스가 일반화되면 여러분들이 마우스나 키보드나 아니면 아이패드를 늘 갖고 다니듯이 인터넷이 늘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듯이 메타버스가 일반화된다면 이러한 형태의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모션 캡처 기술 또는 장비가 활용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내가 이제 아바타를 만들어서 이렇게 3D 공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내 아바타가 막 움직이고 걸어다니고 하는 것까지는 했는데 이제 다른 사람하고 이제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 소통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는 지금은 익숙해 있는 여러분들이 카카오처럼 텍스트 채팅 또는 이제 음성, 보이스 채팅, 뭐 클럽하우스를 써보신 분들은 이제 금방 이해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줌 같이 화상 채팅 등이 이 메타버스에서 활용이 아마 될 겁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클럽하우스, 즉 오디오 음성 채팅으로 오디오 채팅으로만 서비스가 되고 있는 클럽하우스도 일종의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죠. 제가 거기 들어가서 토론방에 들어가서 리스너로 듣고 그리고 거기서 스피커로 토론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그 공간 내에서 물론 상상을 해야 되지만 그 공간 내에서 참석해 있는 사람들은 잠시나마 이렇게 다른 세상의 가상의 세상에서 이제 토론하는 걸 듣고 또는 스피커로 올라가서 자기 얘기도 하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비주얼은 아니지만 클럽하우스도 이제 일종의 메타버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형태의 또 얼리 스테이지의 메타버스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그게 점점 발전을 하면 이제 3차원 공간에서 실제 아바타를 보면서 대화하는 것들이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뭐 제가 이제 여기서 화상 음성 텍스트 채팅을 얘기했지만 3D 공간에서는 제스처도 일종의 언어죠. 저희가 말이 안 통하는 나라에 가서 뭔가를 물어보고 할 때 제스처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하나의 일종의 바디랭귀지도 일종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에서는 그러니까 제스처까지 의사소통 수단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조금 더 이제 개선되고 발전된 형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네 가지 뭐 이외에 더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이 의사소통을 하는 수단이 이제 메타버스에서는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자, 이렇게 여러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뭔가를 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 여기 보시는 이제 다양한 딜리버리 기술과 이제 인식 기술입니다. 딜리버리라고 하면 이제 컨텐츠를 전달을 해줘야 되고요. 또 컨텐츠를 제가 이제 경험하고 시청하고 뭔가 듣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컨텐츠가 딜리버리 되는 것도 이제 포함이 될 거고, 내 의사소통이 되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커뮤니케이션들의 컨텐츠도 똑같이 이제 전송이 돼야 되겠죠. 그때 지금 뭐 우리가 줌이나 카카오 이렇게 무료 통화로 이렇게 음성이나 또 화상 채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의 딜레이도 있고 이제 품질이 조금 이제 그 떨어질 때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메타버스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극복을 하기 위해서 많은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와우자에서 나온 SRT 같은 이제 그 스트리밍 기술은 굉장히 초저지연의 그 저지연으로 영상을 전송을 고화질로 전송을 해줄 때 이제 사용이 되도록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카메라가 저를 이제 촬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죠, 시장님. 그러면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시청자, 유튜브로 보시는 시청자는 전달되는 게 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10초에서 심하면 30초까지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이 유튜브로 보시면 10초 후 또는 30초 후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대화가 실제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겠죠. 제가 이야기하고 10초 후 또는 3초 후에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걸 제가 듣게 되는데 이제 그걸 1초 이내로 심지어 이제 200ms 이내로 저의 영상과 말이 전달이 되면 바로 듣고 바로 보고 질문을 하거나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이게 자연스러운 실시간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거고요. 또 고화질도 필요하고요. 초고화질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5G 이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 기술도 적용이 돼야 됩니다. 즉, 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아마존 또는 뭐 애저 클라우드에 있는 서버로 갔다 와야 되는 되면서 생기는 이제 레이턴시 지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가장 가까운 기지국에 이 서버가 있어서 이제 거기만 갔다 오면 되도록 해줘야 앞에서 보이는 저지연들은 이제 해소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렌더링이나 이제 스트리밍, 즉 단말에서 안 하고 이제 클라우드에서 처리를 해서 내려보내주는, 물론 이런 기술들이 모든 형태의 서비스나 플랫폼에 다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적절한 그 기술을 가장 적절한 서비스에 활용이 돼야만 가장 좋은 유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뭐 화면 공유라든지 컨텐츠 동기화, 제가 여러 명의 이제 아바타로 친구들이 또는 동료들이 들어와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 컨텐츠를 동기를 했을 때 제가 보고 있는 장면을 똑같은 장면을 보고 있어야 이 대화가 되잖아요. 저는 이제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는데 누구는 조금 전 장면, 누구는 조금 후 장면을 보고 있으면 서로 대화하는 게 어렵겠죠. 뭐 동기화 기술도 필요하고요. 그 외에 AI 기술은 당연히 쓰이고 있고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다 일일이 이제 개발을 하기 어려운 회사도 있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이런 거를 파스라고 하죠. 플랫폼 자체를 이제 개발 플랫폼 자체를 제공해주는 회사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으로 자동으로 3D 아바타를 실사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저랑 가장 닮게 만들어주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부터 시작해서 언리얼의 이제 메타 휴먼 크리에이터 같은 것도 일종의 그런 이 플랫폼이죠. 그 다음에 게임 엔진을 제공하던 이제 포톤에서 제공하는 이렇게 포톤 클라우드나 스페이스 허브 등이 VR, 소셜 VR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이제 그 개발 플랫폼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모질라, 즉 파이어폭스 브라우저 개발하는 모질라 허브 재단에서 모질라 허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저기는 웹 기반 아바타 멀티플레이 플랫폼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고, 저희 살린도 엑사 그 소셜 플랫폼을 쉽게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SDK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정작 개발하고자 하는 쪽에 좀 더 많은 리소스와 시간을 투입을 할 수가 있죠. 예, 그 외에도 이 3차원의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이 기술들도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실제 가상 무대를 쉽게 바꾸고 제작해서 전송해 줄 수 있는 기술들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이제 뽑아왔는데요. 이제 단말은 8K로 이제 8K를 지원한 단말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내년 상반기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VR, AR 듀얼 모드를 지원할 거라고 봅니다. 즉 하나의 단말로 VR 세계에 가상현실 세계에 들어가거나 또는 AR 메타버스를 쓸 수 있도록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주변기기 연결 표준화가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까 보셨던 모션 캡처 디바이스들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여러 종류의 이 단말들과 호환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6G, 뭐 5G도 이제 시작이지만 이제 6G도 조만간 나오겠죠. 그리고 아바타도 아까 보셨던 이제 그런 수준의 아바타가 아니라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내고 실제 인간처럼 이제 제작을 쉽게 할 수 있는 이제 아직은 이제 이게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워낙 이게 그 파일이 무거워서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의 동작을 시키기에는 쉽지가 않아서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VR 메타버스가 일반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많이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AR은 이제 부분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공간들을 이제 AR 메타버스로 만들어져서 클라우드로 모든 이 실제 공간이 촬영이 되고 학습이 돼서 올라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직접 오신 분들은 VR 애플리케이션으로 VR로 접속하시는 분들의 아바타를 AR 글라스로 보시고, VR로 접속하신 분들은 실제 여기 계신 참석하신 분들을 실사 또는 아바타로 보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몇 년 내에 실제 어디 공간에 가면 온라인에 접속된 사람이 아바타가 이렇게 걸어다니고 앉아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실 거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VR 메타버스와 AR 메타버스가 같이 이렇게 융합이 되는 기술도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든 컨텐츠든 플랫폼이든 이런 것들이 좀 더 고도화돼서 어느 시점이 되면 싱귤러리티, 특이점이 만나게 될 거라고 보고요. 그 특이점이 저는 3년 후 또는 4년 후로 보고 있는데 뭐 2년 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특이점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접하지 못하시는 메타버스 서비스가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시점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뭐 다 아시죠? 그러니까 벌써 이게 나온 지 어마어마하게 오래됐던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뇌에 꽂아가지고 이제 메타버스 진짜 말 그대로 가상 세계에 접속하는 게 될 텐데 이게 언제 될 거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이제 먼 미래 같고요. 이게 조금 더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레드 플레이 1처럼 이렇게 뭐 트레드밀 위에서 이렇게 고글을 쓰고 움직이고 그게 이제 가상 세계에서 적용이 되는 형태. 뭐 돈이 없는 사람들이면 돈 좀 이제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캡슐에 들어가서 이제 하겠죠. 이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 5년 이상 더 뒤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미래에는 저희가 이제 이 개발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사운드 좀 줄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AR 글라스를 쓰든 아니면은 HMD VR 글라스를 쓰든 또는 PC나 노트북이나 모바일로 이렇게 3차 공간에 접속해서 여러 사람들하고 업무를 보고 그 놀이를 하고 이렇게 하는 형태가 조금 더 근미래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왜 이걸 제가 근미래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홍보 비디오로 만든 건데요. 아직은 이만큼 자연스럽게 그 이렇게 좀 그 실감 있게 이 서비스가 개발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정도만 돼도 여러분들이 업무하는 데 지장이 없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는 발표를 마치고요.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정도의 답변을 최선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 온라인으로 온 것 중에 있던데 먼저 얘기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네, 대표님. 그럼 질문 그 유튜브에 올라온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HMD의 소형화는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생체 인식 기술까지 도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질문인데요. 답변 가능한 범위까지 해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예, 뭐 그 인체가 이 IoT 제가 아는 IoT 기업 중에 인체가 이렇게 전기를 이렇게 통하는 걸 활용을 해서 이렇게 문 손잡이를 잡으면 이거를 인터넷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그 기술을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뭐 실제로 적용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이 단말이 뭐 답변부터 드리자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간의 문제인 거고요. 이 보통 우리가 단말을 이제 사용을 하면 핸드폰도 왜 이 배터리 문제가 있죠. 이제 좀 일정 시간 이상이 이제 가동을 해야지 이게 뭔가 뭘 놀든 뭐 일을 하든 하는데 뭐 한 시간이 안 돼, 켜고 한 시간이 안 되면은 뭘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문제, 이제 무게 문제가 또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인체가 갖고 있는 이제 전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면은 이제 안구 이게 적용하는 것들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AR 글라스만 하더라도 저희가 쓰고 일상적으로 하루 종일 움직이는데 문제가 없는 충전을 중간중간 해야 되겠지만 그것만 해도 지금 앞으로 3, 4년 후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렌즈 이걸 투사해주는 렌즈 그리고 이 배터리가 지금 나와 있는 배터리하고 전혀 다른 배터리가 적용이 돼야지 이게 무게가 가벼워진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뭐 저희 눈에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처럼 그 현빈이 썼던 것처럼 이제 눈에 이렇게 그 장착하는 거는 10년 후는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질문 들어온 것 중에 이러한 XR 기술 발전 붐이 코로나가 끝난과 동시에 좀 사그라들까요? 아니면 시대의 이제 흐름인 걸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예, 강사님의 제 답변은 좀 판단 후자입니다. 어떠신가요? 물론 네네. 뭐 그걸로 비즈니스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면도 없지는 않겠지만 뭐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 근데 그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어떤 뭐 경기도 미술관에 이제 온라인 도슨팅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즉, 이렇게 그 미술관에서는 전시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뭔가 설명을 해주고 이제 그걸 해야 되거든요. 단순히 도슨트가 할 일이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웹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그냥 작품만 보고 가버리는 것보다는 그 작품을 이렇게 접속해서 작품을 설명을 해주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이런 게 필요한데 코로나 때문에 어렵죠. 그래서 온라인 도슨팅 서비스를 이렇게 앱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방문할 수 있게 되면 즉 코로나가 나아지면 방문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서비스를 하면서 그 미술관에서 얘기가 사실은 그 경기도 미술관이 어디 있는지 저도 몰랐거든요. 안산에 있습니다. 근데 안산에까지 갈 수 없는 사람들, 저기 지방에 있는 사람들부터 해서 그 시간이 없어서 못 가시는 분들 포함해서 그런 분들한테도 이 전시를 알릴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온라인으로 참석해서 설명을 해주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게 되니 코로나가 지나도 계속 쓰겠다고 하세요. 이제 다른 효용 가치를 이제 발견을 하신 거지. 그동안은 늘 하던 도슨트들 고용해서 도슨트들이 설명을 해주는 방문한 사람한테 뭐 그런 거. 온라인 전시가 여러분들은 코로나 때 못하니까 오프라인 전시를 못하니까 온라인 전시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점점 이제 그 PEO도 그렇고 여러 기관들이나 기업들이 온라인 전시가 오프라인 전시를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전시에 못 오는 사람들부터 해서 상시적으로 그 전시관에 열려 있고 그게 홍보관으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계속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혹시 뭐 바로 현장에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네, 저쪽 뒤에 계신 분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네. 예. 부담감이 가장 적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이랄까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잘 된 케이스 같은 게 있으면 좀 소개를 시켜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아까 잠깐 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그 지금 질문하신 분 얘기는 이게 아바타를 보면 이렇게 굉장히 혐오감이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바타가 어떤 서비스에서는 이제 상반신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반신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보면 하고 이제 굉장히 꺼리는 이제 분들이 이제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닮았다고 하지만 제대로 닮지도 않고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 아바타도 이제 좀 혐오감이나 거부감을 주기도 하는데요. 저도 이제 그냥 기술쟁이라 이렇게 심미적으로 뭐 이렇게 이렇게 전문성은 없어서 그 질문하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희 경험상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개개인들의 이제 아바타에 대한 테이스트는 굉장히 다 다르더라고요. 심지어 각 기업들의 담당자들도 다 다르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런 식의 타입의 아바타를 쓰면 좋겠다. 굉장히 그 퍼스널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아바타 형태가 거기에 적절하게 적용이 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즉, 아까 텔레포트라고 해서 제 모습 그대로 3D로 이렇게 전송을 해주면, 그러면 뭐 화상회의 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지 않겠냐고 생각하시지만 그것조차 공중에 둥둥 떠가지고 이렇게 상체만 보이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해결책은 없는 것 같고요. 그 서비스에 따라서 조금 더 이렇게 적절하게 어울리는 이 아바타 타입을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비스의 기능적인 면과 이 심미적인 면, 즉 예쁘거나 이제 괜찮은 것과 이 기능적인 면을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잘 밸런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상반신만 보이게 만들면 좀 더 많은 사용자가 들어올 수 있어요. 하반신을 계속 그려주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그러면 조금 이제 그걸 이렇게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서 하반신을 가지고 움직이면 이렇게 걸어 다니는, 자연스럽게 걷는 것까지 하면 좀 더 보기엔 좋은데 이 앱이나 시스템에 부하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이렇게 제작이 되거나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충분한 답변이 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방금 전에 그 현장 질문 손들어 주신 분한테 질문 하나 받도록 네. 하겠습니다. 잠시만 마이크 갈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불과 한 3년, 4년 만에 네. VR, AR, 뭐 XR, 메타버스까지 네. 이 기술들이 이렇게 이 개념이라든가 뭐 이렇게 일을 하면서 되게 혼란스러운 게 예. 급격하게 막 전 세계가 다 바뀌니까. 네. 근데 실질적으로 사실 뭐 어떤 VR이라든가 AR이라든가 하는 그런 인터랙션이 강한 앱들도 사실 뭐 VR 챗이라든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메타버스 개념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예를 들면 메타버스가 이제 등장하면서 네. 이런 기존의 기술들도 완성되기 아직 미흡한 상태인데 이슈를 다 덮어버리는 거죠 실질적으로. 예. 그러니까 근데 결국에는 지금 메타버스가 어떤 뭐 자본이라든가 뭐 기술 있잖아요. 뭐 AI라든가 그런 것들이 접목하지 않으면 예. 메타버스가 안 되는 지금 흐름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 과연 이게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그냥 통합 이슈를 갖고, 근데 메타버스도 결국에는 앱 형태로 나오는 거잖아요. 예, 뭐 앱일 수도 있고 웹일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그 구분이라든가 아니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네. 메타버스가 어느 정도 기술로 현실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좀. 예, 알겠습니다. 그 정확한 답변을 딱 드리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한 두세 가지만 잠깐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어떤 기술이 됐든 이렇게 트렌드가 이렇게 앞서가고요. 뭐 주식처럼.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적용되는 것은 이제 그 후행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동안 있었던 2D 온라인이 이제 3D 온라인으로 이제 넘어가는 이게 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3D가 되면서 이제 그 사용자가 참여하는 그 3D 공간 안에 참여하는 형태가 자연스럽게 이제 도입이 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쉽게 업무나 어떤 거에 접하게 되시는 시점은 일반적으로 접하게 되는 시점은 3, 4년 후로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특수한 경우나 특정한 어떤 이벤트나 특정 기업에 근무를 하시게 되면 좀 더 빠르게 접하게 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그 실제로 다양한 형태들이 시도가 되고 있고요. 그것들이 이제 일반화될 때는 이게 이런 게 메타버스구나 하는 게 이제 그 누구나 느끼게 되면 그게 일반화가 됐다고 보고 있고 그게 3, 4년 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뭘 해야 되냐? 그러니까 뭐 결국 저희처럼 이제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나 또는 그거를 쓰는 회사에 따라 입장은 좀 다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도 이제 다른 데하고 이제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자, 유대미나 이제 온라인 교육을 이렇게 막 영상을 보시잖아요. 온라인 교육을 저희가 한다고 하면 클래스 101처럼 앱에 들어가면 이제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교육을 듣잖아요. 근데 이게 그 사실 이렇게 학습 효과가 이제 그렇게 뭐 상대적으로 자, 어느 공간에 들어갔어요. 거기는 이제 강의실에 들어가고 거기 가면은 이제 옆에 누가 있고 실제로 보이고 아바타로 보이겠지만 그리고 이제 강사가 이제 설명을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또 동영상을 틀어주는데 이제 그 정해진 시간에 가서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수업을 듣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면 이게 이 효과가 굉장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학습 효과가 이제 집중도나 학습 효과가 굉장히 다를 겁니다. 아직 적용이 안 돼서 그렇긴 한데 온라인 강의를 듣는 거랑 실제 3D 공간에 들어가서 온라인 강의를 듣고 실시간으로 답변을 주고받고 하는 거랑은 굉장히 다를 거예요. 이제 그게 효과가 있다고 증명이 되면 급속 확산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될 거라서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걸 그 모션 캡처 장비를 개발하는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아주 그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개발해서 자체 개발로 다 하는 기업도 있을 거고, 아까 파스나 어떤 그 소프트웨어 툴킷 가지고 활용을 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시는 기업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각 기업의 상황이나 어떤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그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할 건가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메타버스 서비스를 개발하시려고 하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개발 툴킷을 개발해서 제공을 해드려서 좀 더 저렴한 거 좀 더 빠르게 그거를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비즈니스를 저희는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네, 오늘 그 메타버스 시대의 플랫폼 개발의 그 열정과 고뇌를 그대로 그냥 느낄 수 있었던 진심 어린 강연이었습니다. 살린 김재환 대표님에게 더 큰 성공을 위해 격려와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